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4학년 체육 수업을 맡은 체육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체육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학을 하고 나서도 체육 수업이 이어지도록 선생님이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조금 힘들겠지만 수업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첫 수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고요. 그 다음 오늘 여가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활동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수업이니만큼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 이름 다 알고 있죠? 선생님 이름은 김영식이고요. 혹시나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선생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온라인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론을 위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실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을 위주로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출석 체크는 댓글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수업을 선생님이 하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죠. 그러면 반드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해서 선생님이 다음 수업 설명할 때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댓글로 답변을 줄 테니까 그렇게 댓글로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첫 수업인 여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가 활동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가라고 하면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을 때 여가란 어떤 건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가가 저게 맞나요? 노는 것?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 혹은 뭐 취미 활동하는 것? 아니면 장난치는 것? 그죠? 이런 것들도 여가 활동에 포함이 되는 게 맞아요. 단 저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취미 활동 같은 경우는 여가하고 어느 정도 겹치긴 하겠지만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선생님 뒤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가 활동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유로운 시간에 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합니다. 다양한 여가 활동 중에서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활동을 하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유로운 시간에 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혹은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자유롭게 내가 오늘 뭔가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안 해도 돼서 시간이 남았다든지 혹은 주말에 시간이 가족 전부 다 시간이 남아서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여가 활동이고요. 여기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자,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글로 치면은 일이나 공부하는 시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에 하는 활동. 그죠?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건 여가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공부는 여가 활동하고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자의 의미를 보시면 한자는 이제 남는 틈을 이용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해요. 남는 틈. 한자가 남을 여의 틈가자예요. 틈이 남는 그때 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앞에서 여기 취미 활동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했는데 틀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보통 취미 활동은 여러분들 운동을 많이 배우러 가죠. 그죠? 배드민턴을 배운다든지 탁구를 배운다든지 수영을 배운다든지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혹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여가 활동에 포함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수영을 배우지만 수영 배우는 시간이 아닌 다른 그냥 내가 남는 시간에 가서 하는 건 여가 활동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가 활동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여러 종류의 여가 활동 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먼저 여가 활동 종류에는 우리가 실내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죠? 실외에서 하는 게 있을 건데, 실외도 집 근처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아니면 먼 거리를 가서 하는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실내에서 하는 활동들에서 알아볼게요. 실내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도 혼자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죠? 구성원이라고 하면 같이, 가족이나 친구, 같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활동적인 여가 활동이 있을 거고요. 움직이지 않는 여가 활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네 가지를 나눴다고 해서 다 따로 종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혼자 할 수 있는 독서 같은 경우 중에도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게 포함이 되겠죠.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종류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게 있었네, 그런 걸 알아서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니까. 자, 먼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독서 혼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리, 물론 요리 같은 경우도 엄마나 아빠랑 같이 할 수 있겠지만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에 들어가죠. 그리고 게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거요. 그죠? 게임 좋아하죠? 게임도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영화 감상이나 TV 시청, 이런 TV 시청도 어찌 보면 여가 활동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실내 체육관 같은 데서 혼자 운동하는 개인 운동, 이런 거 혼자 할 수 있는 거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구성원과 함께하는 가족 혹은 친구, 혹은 아는 지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자,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혼자 하면 재미가 없겠죠. 혼자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 같이. 그 다음에 실내 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같은 경우 배드민턴 혼자 할 수 없겠죠. 최소 2사람 이상이 같이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운동들, 이런 것들은 실내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실내 운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활동적인 건 쉽게 운동이 되겠죠. 운동, 그죠? 운동. 그 중에 운동 중에 산책 같은 경우는 그건 밖에서 하는 거네요. 미안해요. 자, 가벼운 체조. 집에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홈페이지 통해서 알려준 청소년 체조 같은 거, 그죠? 혼자 할 수 있지만 활동적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가벼운 체조가 되겠고요. 놀이, 간단한 놀이 같은 게 집에서 동생 혹은 형제들과 함께하는, 혹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놀이들, 그런 놀이들은 활동적인 실내 여가 활동에 포함이 될 거고요. 움직이지 않는 거는 말 그대로 독서, 책 읽는 거,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명상도 여가에 포함이 됩니다. 명상하는 것들, 그리고 그림 그리기, 만들기, 이런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떤 활동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죠? 일정한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여가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혼자 한다고 해서 여가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혼자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가 활동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실외에서, 야외에서 하는 여가 활동을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야외에서 하는 것 중에 활동 범위 안, 이 활동 범위 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집 근처 가까운 공원, 혹은 학교 근처에 있다면 학교 운동장,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가는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 주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는 어떤 공간의 근처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야외에서도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 또 활동적인 것과 움직이지 않는, 자, 그런 여가 활동들이 있어요. 자, 먼저 혼자 할 수 있는 것, 산책, 그렇죠? 산책 혼자 할 수 있겠죠. 자전거 타기라든지 그런 거 혼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운동, 수영은 실내 수영장에서 하는 거지만 집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야외 수영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 포함을 시켰어요. 야외 여가 활동에. 그리고 밖에서 가까운 운동장에서는 공놀이 같은 것들. 혼자 공놀이 할 수 있죠. 그죠? 축구 들고 가서 혼자 드리블 연습할 수도 있고요. 그죠? 농구 같은 경우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누군가 함께 해야 되는 운동들. 그죠? 야외에서 축구 시합은 혼자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야구 시합,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까운 우리 동네,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낮은 산을 등산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산책은 혼자 해도 되지만 등산 같은 경우는 위험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소풍, 가족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가까운 공원 이런 곳에 가서 소풍을 즐기는 것도 또한 여가 활동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적인 것들은 뭐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자전거 타기라든지 운동, 그 다음에 뭐 등산, 소풍은 전부 다 활동적인 게 될 거고요. 움직이지 않는 야외 활동에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 뭐 공원에 앉아서 독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게임, 명상 이런 부분들 뭐 실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야외 나와서도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그림 그리기도 집에서 할 수 있겠지만 야외 나와서 이런 풍경을 그린다든지 그런 부분들 이 여가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여가 활동 중에 야외인데 멀리 가야 되는 부분들 있죠. 우리가 여러분 혼자 혹은 자전거나 걸어서 갈 수 없는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멀리 가야 되는 것들은 뭐 여행, 문화 탐방 등이 있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천하지 않고요. 대신 구성원과 함께, 주로 가족이 되겠죠.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문화 탐방, 그죠? 체험학습 이런 부분들이 여가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등산도 가까운 우리 동네에 있는 산 말고 멀리 있는, 그죠? 조금 높은 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 여가 활동으로 하면은 좋겠죠. 자, 활동적인 거는 마찬가지. 운동이 있는데 우리 가까운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활동 범위 안에 있는 거고, 이런 스키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멀리 가야만 하는, 우리 집 근처에 스키장이 없죠. 물론 스키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활동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 이런 스키 같은 운동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멀리 가서 하는 활동적인 여가 활동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뭐 먼 거리를 가서 그냥 경치를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들을 보면서 하는 명상 혹은 그림 그리기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 실내에서 하는 여가 활동과 실외, 가까운 거리 혹은 먼 거리에서 하는 여가 활동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줬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중에 내가 하는 활동이 실내에서 하는지 실외에서 하는지, 그리고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하고 있는 게 있다라면 한번 댓글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한번 댓글을 달아주면 조금 다른 친구들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여가 활동의 종류를 알아보는 정도에서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여가 활동 중에 몇 가지 활동들을 정해서 조금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줄 계획이에요. 자, 오늘 수업 한 것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가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구들이 그걸 보고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찾아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